네, 2025년 6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전쟁 휴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대로 휴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습니다.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김정은과 북한 다루는 방법을 제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생각을 조금 서술해 볼까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트럼프처럼 내란 특검처럼 조은석 내란 특검처럼 김정은하고 북핵을 다뤄라.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진 거는 중국과 러시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명분으로 마구 북한을 흔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는 설설 기면서 보수파 때려잡기에는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정동영 씨 1953년생 이재명 대통령보다 11살이 많죠.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으로 공천받게 해준 게 정동영 씨가 아마 대표할 때 민주당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은인지 몰라도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돼도 뭐 그럴 판인데 참 장관을 하겠다는 정동영 씨 좀 그래요. 그런데 그가 통일부라는 이름을 바꾸겠다, 검토할 단계가 됐다라 그랬습니다. 평화를 정착하는 것이 5천만 국민의 지상명령이다.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토대 위에서 통일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명칭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랬습니다.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평화 쳤겠죠. 근데 통일이 전쟁입니까? 통일이 전쟁입니까? 통일부를 북한 내통부로 활용해왔던 거는 과거의 좌파 정권이었어요. 통일부 손을 대겠다. 이건 통일부 이름을 바꾸겠다는 거는 대북 정책에 큰 변화를 오겠다. 즉 북한의 핵을 제거할 의지도 없고 김정은 정권을 하고 어떻게 짝짝꿍을 해보겠다. 그런 속셈이죠.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통일부는 박정희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1969년 3월 1일 만들었을 때 이름은 국토통일원이었습니다. 부가 아니고 원이었습니다. 왜 그냥 통일원도 아니고 국토통일원이냐? 그때 박정희 정부 입장에서는 휴전선 이북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수복하지 못했다. 미수복 지구다. 그 미수복 지구를 우리 영토로 규정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그쪽에 통치기관이 있어야 되죠. 도청과 시청, 군청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국토통일원, 즉 미수복지구 국토통일을 위해서 만듭니다. 그래갖고 이부 오도청이라는 게 생겨나죠. 평남지사, 평북지사 지금도 이 조직은 있습니다. 69년도에 국토통일원으로 국토입니다. 그때는 뭐 통일한다는 게 북한하고 대화도 아니고 국토를 통일하는 거야. 우리가 대한민국이 통일하는 거였어요. 이러던 것이 1990년 노태우 정부가 88년에 집권해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토를 떼어내고 통일원으로 개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관을 부총리로 높입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가 하면은 88년 서울올림픽을 하면서 그 직전에 이제 북방정책이라 그래서 중국, 러시아, 소련하고 막 관계를 개선해 나가죠. 그래서 그때 90년인가요? 소련하고 수교를 하고 92년에 중국하고 수교를 하는 게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로 통일을 하겠다는 뜻으로 북한 지역을 우리가 차지했을 때 다스리는 정부 기구 외에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통일원으로 하면서 부총리로 올렸습니다. 그때까지 대한민국에서는요, 부총리는 경제기획원 장관만이 부총리였습니다. 그런데 90년에 이 통일원 장관도 부총리가 되면서 2명의 총리가 됐었죠. 그러다가 노태우 정부가 끝나고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서도 그대로 가다가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 정권 들어서면서 통일원 장관은 부총리가 아니다. 장관급으로 다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원도 통일부로 이름을 바꿔버리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이 통일부를 북한하고 어떻게 접촉하려고 하는 부서로 만드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반북 기관이었는데 이때부터 친북 기관화, 북한에 지원하는 임무를 맡게 되는, 북한을 도와주는 기관이 돼버려. 대한민국 예산을 가지고. 2000년에 이제 김대중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통일부가 이제 통일교육지원법, 북한 이탈 주민 무슨 어쩌고 하면서 이제 자꾸 나서면서,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개성공단 사업을 관리하게 되면서 이제 친북적인 그런 기관이 돼갔죠. 대한민국. 이게 이제 북한을 우리 쪽으로 합치기 위한 거다라는 그런 이해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여간 북한 사업을 하려면 다 통일부가 쥐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통일부가 쭉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부총리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정동영 씨가 장관이 되면은 평화부, 남북 평화부로 바꿀래나? 이제 북한하고 내통 정도가 떠나서, 아니, 과거에 박정희 정부가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냈다고 한일국교 정상화한 거, 그거는 결사적으로 비난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좌파 세력들이죠. 근데 북한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북한은 우리하고 체제가 다른데 우리랑 관계가 굉장히 좋아질까요? 물론 우리가 핵을 갖고 있는 중국, 러시아와 수교를 해서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돈도 벌고. 네. 근데 여차하면은 중국이 압박을 하거나 러시아가 꽝 하면 우리는 핵이 없으니까 겁을 먹죠. 그렇게 살자는 건지. 근데 그건 통일은 아니죠. 완전히 두 개 국가로 가자는 건데 그걸 하자는 건지 저는 이재명 정권이 어떻게 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이란을 휴전했다라는 보도가 쏟아지는데 휴전은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사격 중지입니다. 트럼프가 얘기한 것도 complete and total ceasefire를 했다 그래서 ceasefire는 정확하게 말하면 사격 중지입니다. 이 전쟁을 하던 상태에서 이게 평화로 가는 단계는 처음에는 사격을 막 서로 총을 쏘죠.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죠. 일단은 사격을 중지합니다. ceasefire. ceasefire 상태에서 뭘 하는가 하면은 우리 옛날 그 삼국지 소설을 보게 되면은 서로 막 싸우다가 한쪽에서 흰 깃발 딱 들고 하게 되면 대화하자는 신호가 돼서 양쪽 군대가 포진한 가운데 이쪽에서 장수 하나가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와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흩어지죠. 그리고 결렬됐다가는 다시 싸우잖아요. 그게 ceasefire예요. 사격 중지예요. 전투 준비라 그럴까? ceasefire가 딱 돼서 서로 그래 좀 더 논의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전투 지역에서만은 ceasefire예요. 다른 데는 싸울 수도 있어요. 물론 전면적인 ceasefire도 있지만. 그러면 좋다. 그러면 이제 우리 회담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아미스티스, 휴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그 자리에서 이제 총을 놓고 쏘지도 않고 양쪽에 서로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휴전이 깨지면 다시 전쟁하는 거죠. 시스파이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합의가 되면은 그때는 정전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트루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전은 뭐냐? 이제 그 휴전한 상태에서 양쪽에 자 요까지는 니네 요까지는 우리 딱 그 선을 긋는 거예요. 우리 휴전선에 가면은 군사 분계선을 긋죠. 군사 분계선을 긋고 그 앞으로 이제 서로 싸우지 않는 걸 관리하기 위해서 남쪽 군대는 분계선으로부터 2km 뒤로 철수를 하고 그 지역은 양쪽이 서로 관리한다. 민정경찰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합의가 되면 그때부터 정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전을 쭉 가다가 양쪽이 야 우리는 이제 서로 이렇게 잘 지내자. 그래서 별도의 나라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과 일본이 맺었던 저거는 기본조약 또는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별개의 나라로 되면서 이걸 안 싸기로 약속했으니 이 비무장 지대도 없애고 거기다가 이제 국경을 설치해서 국경 초소를 해서 서로 다니게 하는 거죠.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한 거는 서로 국경을 맞대고 싸운 것도 아니고 시스파이어입니다. 시스파이어 상태에서 그대로 갈 거예요 아마 아미스티스 휴전이란 말 지금 BBC나 미국 방송 가도 전부 다 시스파이어 사격 중지예요. 여기서는 특별히 휴전할 것도 없고 정전할 것도 없습니다. 분계선은 그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막 쫙 있으니까 그냥 한바탕 싸우고 이스라엘은 자기가 원하던 이란 핵시설을 다 날렸으니까
나는 전쟁 목표 달성했다고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미국이 과거에 베트남 전쟁을 했죠. 그다음에 미국이 철수하잖아요. 그때 나올 때 뭐 북배통하고 뭐 시스파이어를 했습니까? 아미스티스를 했습니까? 트루스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그냥 나오고 그 끝이에요. 자, 이란과 이스라엘은 맺은 게 아니라 그냥 그건 양쪽 군사 지휘관끼리 서로 합의해서 시스파이어 한 겁니다. 시스파이어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 주도하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합작을 해서 만들었죠. 지금 이란이 쏜 미사일을 이스라엘이 다 막았다고 보시면 큰 오해입니다. 제가 아는 한은 이란이 쏜 미사일, 드론은 막기 쉬우니까 별 문제 없고, 미사일의 한 70% 정도는 그 걸프, 바다에 또 들어가 있던 미 해군 함정, 그 다음에 이라크에 주둔한 미국 육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르단에 있는 미군 부대들이 거기서 패트리어트라든지 사드를 쏴서 거의 막아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그리고 이제 미 해군기들이 항공모에서 떠가지고 그 공대공 미사일로 쏘게 되면은 탄도미사일은 몰라도 지대공 미사일, 순항 미사일은 잡을 수 있거든요. 그걸로 잡고, 그러니까 전투기로 잡고 미사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영국과 프랑스 전투기들도 와서 공대공 미사일로 잡아줬어요. 걔네들이 한 10% 정도 기여를 한 것 같아요.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이 한 70%하고. 그럼 나머지 20%는 뭐냐? 그게 이제 이스라엘로 떨어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스라엘이 에로하고, 그 다음에 데이비드 슬링으로 막은 거죠. 그 다음에 드론은 이게 순항미사일보다도 더 느리고, 그러니까 맞추기 쉬운 거예요. 전투기가 두두둑 기총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걸로도 많이 잡고, 그런 것들이 일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들어오니까 속도가 느리니까 그거는 아이언돔으로 잡은 겁니다. 사실 이란은 이스라엘과 싸운 게 아니라 미국이 공격을 이번에 B2로 GBU 57 떨어뜨리기 전까지 미국이 공격을 안 했다 뿐이지 미국이 다 막아줬어요. 공격만 이스라엘이 했던 겁니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 걸 보게 되면 이란에 대해서는 이란을 자기네 나라라 만들려고 할 생각도 없잖아요. 핵 능력만 제거하고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도 지금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는 건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하메네이 사는 동네 근처에 GBU-57 떨어뜨리면 땅속에 있으면 땅이 다 묻어져서 그대로 무덤이 되는 거. 그건 뭐 일도 아니죠. 근데 일부러 안 죽이잖아요. 그 위치 모를 것 같아요. 이란의 군사 지휘관들 다 죽였는데,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쿠드스군 지휘관들도 죽이고 있고, 그 비밀스러운 핵과 다 죽이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이렇게 계속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빼버리고 이란 하메네이가 이끄는 신정 정치가 역할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면, 야, 이란 국민들이, 야, 우리는 이거 한다고 너무 못 살지 않느냐? 국민 세금 걷어갖고 그 예산 가지고 몇십 년을 걸쳐 만든 핵시설이 미국의 B2, GBU-57 맞고 다 쓸모없어졌는데 저거 돈 몇 조 날린 거 아니냐? 저 돈 우리 국민 국가 경제에 썼으면 우리 훨씬 잘 살을 거 아니냐? 그 정치를 잘못한 것이다 하고 혁명이 일어난단 말이야. 반체제 운동이 일어나면 미국은 지금 이란에 대해서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를 안 하겠다 그러죠. 이란 국민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리비아인가요? 그때나 튀니지구나. 제스민 혁명이 일어나도록 그 독재 권력에서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 제스민 혁명이 리비아로 들어와서 리비아에서 가다피 정권이 무너질 때 미국과 나토가 가다피 정권을 때려주긴 했죠. 도와주긴 했었죠. 근데 스스로 거기서 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제는 뭐 위험한 뭐 핵을 갖는다 그런 건 하지 말고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걸 하자 라고 하면서 체제가 바뀌는 거죠. 미국이 원하는 것, 이란이 원하는 건 저겁니다. 자, 저는요, 제가 사실 이 유튜브를 하는 거는 저 혼자라도 김정은 북한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사실 유튜브 했습니다. 센세이셔널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좀 딸리지만 제 기본 목표가 북한 정권 붕괴가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송 보다가도 안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국제정치를 많이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북한은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이번에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어요. 이 조은석 특검, 내란 특검은 법이 지난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국무회의 통과한 게 6월 12일인가요?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구성된 게 18일입니다. 이제 경찰로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런데
그 전에 경찰에서 계엄령 수사하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있을 때 체포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집행을 못했죠.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죠. 그때 윤 대통령이 그 집행을 저지하라라는 지시를 했다. 그 다음에 비상계엄은 한 직후에 비아폰이라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친구들이 갖고 쓰는데 비아폰 정보를 삭제하라 그랬다. 그걸 조사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두 명령을 6월 초에 2번 했고 특검이 출발한 다음인 19일에도 했는데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번의 불응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이 특검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것 때문에 너희는 3번이나 불응했으니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보통은 수사기관들이 이 출두하고 명령 내다 안 오면 체포영장 청구하는 게 맞는데 그 자기가 했을 때 이거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했던 거를 자기네인 것처럼 해갖고 전격적으로 지금 윤석열 체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아니 김정은이나 북한 다루는 데에서는 설설 기르고 쪽도 못 피는 이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비상계엄이죠. 그걸 내란으로 했다는 걸 몰기 위해서는 전격적으로 나갑니다. 뭐가 이상하죠. 그래도 윤석열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인데 저거는 전격적으로 하면서 이북한테는 벌벌거려요. 반대로 네타냐후나 트럼프는 이란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합니다. 제가 항상 꿈꿨던 게 북한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하죠. 대화로 안 됩니다. 한 방 때리고 나서 대화하고 한 방 때리고 그렇게 해야만 대화에 응해와요. 이건 수사에도 기법이고요. 취재할 때도 한 방 밀었다가 빠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알려주세요. 백날 빌어봐라. 취재가 되나. 바보 같은 기자는 소리야 진짜. 자, 이렇게 특검은 잘하는데 왜 이거 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라고 한 거잖아. 왜 이북에 대해서는 못하냐 이거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한 건 아니잖아. 근데 이걸 내란 특검으로 확정짓고 내란으로 몰기 위한 이런 몰이 수사하는 거는 용감한데 북한에 대해서는 이 정동영 같은 사람을 내세워서 평화 추진부 이렇게 이름 바꿔갖고 북한하고 어떻게 해볼라. 그래갖고 이북 핵이 없어지냐 이거야. 어? 박정희 정부가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한 거는 그렇게 나쁘다고 하면서 왜 이북하고는 그 짓을 하려 그래. 그러니까 북한하고 내통하는 남노당 아니냐 이 소리 듣는 거지. 그러니까 더러운 평화나 찾고 있는 거지. 응? 근데 왜 이기는 전쟁이 싫다고 하면서 윤석열한테는 저렇게 이기려고 난리 부르스야. 억지로 법을 갖다 붙이면서 특검이 소환한 것도 아니면서. 이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이상한 정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열린 나토 회의에 가가지고 거기서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 핵 제거한 거 이제 다음 타겟은 무조건 북한입니다. 이 GBU-57에다가 B2를 연결하는 이 작전은 북한을 염두에 두고 했는데 이 벙커버스터 GBU-57이 2009년인가 개발이 됐는데 북한이 핵실험한 거는 노무현 때인 2006년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쓸 수가 없었죠. 이란은 아직 핵이 완성하지 핵실험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때린 거잖아요. 이제 미국이 러시아랑 싸우겠습니까? 중국하고 싸우겠습니까? 중국, 러시아 그 똘마니쯤 되는 북한을 박살내겠죠. 그래야 러시아, 중국도 긴장할 거 아니에요. 야, 시진핑 내 말 안 들어? 하면서 김정은을 패는 거지. 아, 푸틴도 내 말 안 들어 하고 누굴 패요? 젤렌스키를 팼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도 북한의 핵을 가지면 안 된다고 선언했고 유엔 안보리다 선언했으니까 나토 정상회담에 가서 북한은 핵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같이 선언하고 오면 될 텐데 그걸 왜 못 가? 아니 정격적으로 할 것도 없잖아. 그러고 딱 해놓고 나서 트럼프 아이씨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핵 막으려고 애를 쓰는데 관세 좀 낮춰줘. 이렇게 회담하고 딱 오면은 박수 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재명 잘한다. 근데 그것도 안 가고 나중에 관세 협상에 8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 추진한다는데 그거 까딱 잘못하면요. 젤렌스키가 지난번에 트럼프 만나러 갔다가 아주 기자회견장에서 박대를 당했죠. 지원해달라니까 당신은 한 게 뭐가 있냐고 막 그 자리에서 벤스 부통령하고 막 면박을 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영어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거 미국 기자들 앞에서 망신당할 자신 있나? 트럼프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이 오늘 3,100 올랐다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래?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나가는데
이재명도 그렇게 나가? 좋아하고 뭐 하나 툭 빼버리면 지금 뭐 주가 오르는 거 국내 개미들도 많지만 외국 기관이 많이 들어왔죠. 쭉 빠져나가면 국내 개미에 아무리 들어가 봐야 우르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관세 낮춰주지 않으면 한국 경제 어려워지고 빤하잖아요. 7월부터는 후반기인데 후반기 정권 출범한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2달, 3달 때부터 막 경제 추락하고 나면 뭐 어떡할 겁니까? 25만 원 이번에 나눠준다고 하는데 또 나눠줄 거야? 언제까지 돈 나눠줄 거야? 그래서 저는 하여간 북한을 다룰 때는 지금 우리는 K 아이언돔을 지금 ADD가 개발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이 기술 주고 같이 하자 그랬잖아요. 그거 받아서 아이언돔 하고 그 다음에 데이비드 슬링, 패트리어트 팩3 같은 경우는 우리 천궁2가 있으니까 그걸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사드 에로우 같은 거는 지금 천궁3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 해서 우리도 이 안전망을 갖춰놓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벙커버스터 현무 5, 4가 있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계속 핵 너희 하지마.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니들 반대했으니까 저거 없도록 해. 니들이 제거 안 해? 미국이 제거 안 해? 그럼 내가 대신한다. 절대 핵을 불용한다 하다가 북한이 핵실험했을 때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핵시설을. 그럼 북한이 뭐 핵 쏘겠어? 쏘면 쏘는 거고. 미사일은 쏘겠지. 쏘면 미사일 기지. 우리 전략사령부까지 만들었는데 우리도 현무에다가 KTSSM에다가 뭐 없는 게 없잖아요. 에이타킴수도 있고. 그리고 북한이 쏘는 거는 우리 미사일 방어사령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아보는 거고. 좀 힘들겠지만 그 대신 이북도 되게 힘들 거예요. 김정은 특각도 때려보고 그 다음에 평양시 국사봉 안반 속에 있는 인민군 총 전시주의교 철봉각 또 현무로 때려보고 그리고 이제 뭐 시끄러지면 뭐 미국도 개입하고 러시아 중국 개입하겠지만 북한이 핵 없애는 걸 니들이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막 방방 뜨면 중국 러시아는 뭐 어쩔 것이오. 우리를 때릴 거예요 어떨 거야. 그래서 시스파이어 했다 시간 끌다가 또 하면 이렇게 툭툭 치다가 그래서 우리는 뭐 북한을 잡아먹지 않겠다. 통일하지만 그거는 뭐 국제사회가 인정해야 되는 거. 우리는 북한 핵은 용인 못한다. 저는 이거를 하자는 주의였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정원은 모사드처럼 계속 북한이 집어넣어서 북한에서 김일성 대학 학생들이 스크럼 딱 짜고 님을 위한 행주고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하면서 그 다음에 광주 출정가를 평양 출정가 동지들 모였어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대한민국 데모를 수출해야지. 국정원이 그 작업하는 거지. 우리 정부사도 하고. 그리고 이 데모를 뭐 중국에도 북한이 민주화되면 북한 그 혁명이 중국에 넘어갈 수도 있고 그건 뭐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봤어요. 한국 경제 추락할 것 같죠? 쉽게 추락 안 합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나라가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아니 북한의 핵시설을 떼는 게 부담스러우면 우리 국가정보원 요원들 탈북자들 중에 원하는 사람들 자발적 나온 사람들 에이전트로 고용해서 북한 민주화 공작 계속 하자 이거예요. 거기서 민노총이 활동을 해야지. 북한에서 김일성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 벌이고. 대한민국 설치는 민노총 사람들 다 걔네 방법 그대로 이북에 다 전파시켜서. 그리고 흔들렸을 때 북한 핵과학자 집도 어느 날 갑자기 펑 터지고 북한 인민군 상장이 출근하는 길에 차가 펑 터지고 그게 반복되다가 북한 핵시설을 때리고 이거 안 돼. 김정은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북한 내에서 레볼루션 나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런 플랜을 한국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동아일보 때도 제가 이런 얘기 갖고 하면 뭐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뭐 내가 누구 죽인다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소심해서는 못합니다. 이거는 왕건도 담대했고요. 김춘추도 담대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네타냐후. 자, 근데 이런 담대함을 윤석열 정권 잡는 데는 쓰고 있어. 이재명 정권이. 근데 김정은한테는 전혀 못해. 정동영 내세워서 평화 뭐 이런 분화 만들겠다는 거야. 자, 핫바리 정치죠. 이게 점점 더 트럼프, 네타냐후가 비교되면서 이재명 정권은 디클라인. 이 몇 가지 이제 운이 좋아서 주식이 오르고 해서 국민적 저항이 당분간은 적겠지만 점점 더 거세질 겁니다. 점점 더 비교될 겁니다. 언론도 지금은 아직은
뭐 정부도 짜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뭐 너무 비교가 되면은 이제 비난이 들어가죠. 뭐 왜 못하니? 그리고 왜 나라 빚을 네 맘대로 이렇게 막 늘리니? 내가 언제 돈 달라 그랬니? 경제 이렇게 달라 그랬지. 미국이 우리 한국 경제를 흔들기 전에 미국하고 딱 붙어서 같이 쭉 하면은 미국이 뒤에서 백업하는데 어떻게 함부로 북한이 덤벼.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죠. 그 정도 해놓고 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어야지. 아니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어디 숨어있다 뛰어나서 국회의사당 담장 넘은 건 자랑하면서 김정은 잡을 배심도 없으면서 뭘 잘했다고 그렇게 떠들어. 그렇게 국회 담장 넘은 게 자랑이요? 옛날에 칼 요렇게 맞고 누워있었던 건 그거는 뭐고. 진짜 배심 있게 하려면 김정은을 잡아야지. 윤석열, 이제 다 죽어가는 윤석열 전격적으로 체포하는 그런 작전하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른 길을 가야 되고 배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